자, 웹페이지별 레이아웃 과제인데 웹페이지의 종류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줘야 돼요. 하나의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야.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가 있고 그 메인 페이지의 글로벌 내비게이션 상단에 보면 가장 큰 대 메뉴들이 있잖아.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카테고리 페이지라고 한다. 주요 메뉴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뒤에 나오는 한 게임이 있으면 한 게임에 여러 가지 그 장르들로 구성되는 메뉴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뭐 아케이드다 그러면 아케이드를 꽉 누르면 아케이드도 게임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웹사이트가 되거든. 그 정도 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단순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카테고리 페이지가 없고 바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페이지가 그냥 바로 그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엄격하게 얘기하면 메인 페이지가 있고 가장 큰 주요 메뉴의 첫 페이지를 카테고리 페이지라고 하고 그 페이지 밑단에 이게 이제 1뎁스잖아, 그치? 2뎁스, 3뎁스, 4뎁스 이런 것들을 디테일 페이지 또는 한글로는 세부 페이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카테고리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 정도의 규모를 가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카테고리 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어, 네이버 같은 경우, 그지? 네이버 같은 경우 뉴스도 네이버에서 하는 뉴스, 블로그, 카페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 페이지들이 메뉴들이 있잖아, 그지? 자, 걔는 사실 네이버 뉴스는 어떤 특정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 그 정도가 되면 그것들은 카테고리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뭐 회사 소개해서 딱 들어가면 회사 소개에 뭐 CEO 인사말, 뭐 연역, 뭐 오시는 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 카테고리 페이지로? 아니잖아. 그냥 바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있고 메인 페이지는 당연히 다 존재하고 디테일 페이지도 다 존재하는데 이 카테고리 페이지는 하나하나의 메뉴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일 경우 카테고리 페이지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메뉴가 바로 해당 실질적인 그 메뉴 단계로 넘어가면 그냥 디테일 페이지라고도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복잡하지만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넘어가자. 어쨌든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세부 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각각의 페이지에서 컨텐츠를 배치하는 것들을 레이아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각각의 페이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기능적인 표현적인 측면을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메인 페이지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했잖아. 자, 첫 번째, 이 메인 페이지 자체에서 기능적으로 볼 때는 이 사이트가 뭘 하고 뭘 하는 사이트인지가 분명하게 전달돼야 돼. 음악을 하는 사이트인데 봤더니 무슨 음식 사이트인 줄 알겠어. 최악이잖아, 그지? 그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모호하거나 약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그지?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 메인 페이지, 다른 어떤 페이지에서보다 이 메인 페이지는 정확히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가장 사용자가 첫 번째 만날 가능성이 그리고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검색해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정보 규모와 어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파악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되게 심플한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져. 엄청 많아. 당황하고 이상하잖아, 그지? 자, 우리의 사이트에
는 이런 메뉴들과 이런 정도의 컨텐츠가 있어라는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 당연하지. 근데 뒤에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그 예를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두 중요하게 취급하면 뭐야? 하나도 컨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단순히 메인 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브 페이지도 그래. 근데 서브 페이지로 가면 갈수록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점점 좁혀지지 않아. 그지?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좁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나 우리 비즈니스 관점에서 떤 것들을 막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지. 뎁스가 깊어지니까, 명확해지니까. 근데 메인 페이지에서는 어때? 비등비등하잖아. 근데 그 비등비등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돋보이게 확실하게 강조해야 된다. 그게 여기 핵심 콘텐츠 강조라는 건데, 메인 페이지 화면에서 어떤 특정적인 구역이 아주 다른 것들보다 명확히 보여서 클릭하고 싶은, 클릭을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고 클릭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히어로 이미지, 히어로 링크, 히어로 에어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메인 페이지에서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링크를 눌렀다는 것은 그 사이트에 일단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 어떤 특정 사이트에 뭘 살려고 딱 들어갔는데 도대체 메인 페이지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 비슷비슷하고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럼 어떡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린 다른 사이트가 많이 있잖아. 그지? 검색한 거에 뒤로 들어가서 다른 사이트 들어가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런데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똑같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확 눈에 띄어. 그리고 솔깃해. 그럼 어떻게? 우린 그걸 누르게 되잖아. 그래? 자, 그럼 뭐야? 이미 이 사이트에 우리가 한 단계 발을 들이게 된다.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를 늪에 한 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영역, 히어로 이미지, 히어로 링크, 히어로 에어리어가 메인 페이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필수 기능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자주 쓰거나 아니면 첫 번째로 기능적으로 자주 쓰거나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조돼야겠지. 그리고 2학기 때 디자인 시간에 결국 이 화면 설계라는 것은 지금은 정보를 설계하는 건데 이 정보 설계가 곧 인터페이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이미 흐름을 만들거나 디자인의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끊는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아이덴티티, 시각적 아이덴티티나 표현의 차별성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 얘기하는 사용자의 사용성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남아 있지만 그 시작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면적의 중요한 것의 면적 그리고 위치 그리고 흐름들을 다 구성하게 된다. 메인 페이지에서 또는 서브 페이지에서. 근데 메인 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표현적인 측면은 사실 2학기 때 선생님하고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시각적 정체성, 그지? 어떤 느낌이냐, 그지? 그리고 룩앤필, 이 같은 얘기들인데 이 사이트는 따뜻해야 돼. 아니면 아주 활력 있어야 돼. 아니면 이 사이트는 뭐 신뢰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과 관계된 느낌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느냐. 이게 성공 요인이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그래픽 퀄리티는 우리가 그렇잖아. 아무리 정보가 좋아도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보는 눈은 있잖아. 모든 사용자들은 그지? 그럼 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신뢰감이 드는 그래픽 퀄리티는 상당히 중요하겠지. 어쨌든 표현적인 측면은 그냥 대충 얘기할게. 어차피 2학기 때 웹디자인 시간에 이거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그 사이트의 대표 페이지고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이트가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사이트의 대략적인 전체 정보들이 파악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히어로 링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레이아웃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화면 설계할 때 메인 페이지가. 다음은 카테고리 페이지와 세부 페이지 하나를 묶어버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 페이지가 뭐 네이버 뉴스나 블로그처럼 큰 경우에는 그냥 메인 페이지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 카테고리 페이지가 단순하다라고 했을 때는 세부 페이지랑 같이 취급을 하게 되니까 그냥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게. 당연히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특정 영역의 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했잖아. 이 페이지가 사용자가 봤을 때 이 페이지가 어느 메뉴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인지돼야 돼. 이게 제일 첫 번째야. 기능이든 표현이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사용자는 그 메뉴를 눌렀고 그 메뉴 안에서 또 분류가 되잖아. 근데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뢰도가 들게 하고 하나를 링크하게 하는 정도로, 그리고 사이트의 전체 정보 구조가 보이는 정도로도 1차 성공을 했다고 봐. 우린 죽으라고 고민을 해서 메인 페이지에 집대성을 하지만 사용자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 관점이나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는 것이지, 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특정해서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영역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영역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서브 페이지는 이미 이제 한 단계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메뉴의 컨텐츠로 접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는 진짜로 확실하게 명료한 정보 컨텐츠의 분류, 정보의 분류가 확실하게 분류돼 있어야 돼. 만약에 두 번째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예약인데 예약 페이지로 들어왔어. 근데 그 예약 페이지가 도대체 그 안은 예약이라는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한 번 들어온 거잖아. 근데 그 예약 페이지가 엉망이야. 분류가 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든 뒤집박죽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예약하러 들어왔으면 예약이 빠른 예약,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목적하고자 하는 뎁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과 연결된 것이 내가 원하는 이미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것들이 어떻게 인지되고 어떻게 기능 조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너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서브 페이지부터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알아?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뭐야? 어느 영역이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건 1번 가장 기본. 두 번째, 이 카테고리에서 이 카테고리는 뭐가 있어라는 분명한 분류, 정보 분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보자. 한 게임의 바둑이야. 자, 그러면 이 한 게임으로 봤을 때는 이 페이지는 뭐야? 한 게임의 메인 페이지는 아니지, 그지? 한 게임의 바둑이라는 카테고리 페이지인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카테고리 페이지, 한 게임 바둑은 이 바둑만으로도 하나의 큰 독립적인 사이트의 메인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지? 정확히 표현하면 한 게임의 바둑 카테고리 페이지. 그런데 기능이나 표현적 측면에서의 위치로 봤을 때는 메인 페이지와 똑같은 기능과 표현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 한 게임 바둑을 설정하는 거야. 어쨌든 한 게임 바둑을 보면 기능적인 것들이나 표현적인 거에서 표현적인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2학기 웹 디자인에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야 라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무슨 바둑이 바둑, 그지? 이렇다면은 바둑만 하는 사이트면 훨씬 더 바둑에 대한 것들이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오겠는데, 얘는 한 게임이라는
어쨌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시각적인 또는 서비스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야? 한 게임의 바둑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는 캐릭터라든지 뭐 정확한 타이틀이라든지 그 타이틀 옆에 있는 바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야? 나 지금 한 게임 바둑에 있구나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게임 바둑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라는 것들이 정보 영역들이 정확히 분리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둑이라는 것들은 로gin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덩어리가 이 로gin을 해야 되는 페이지. 그리고 요게 항상 중요한 타이틀과 그때그때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메인 비주얼 이미지 영역. 그리고 얘는 바둑을 둬야 되니까 대국장을 입장하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 돈 버는 아이템들이지, 그죠? 이건 한 게임에 돈 벌기 위한 작전들이 다 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재반적인 뉴스라든지 정보 영역들, 그리고 최신 뉴스들, 공지사항 이렇게, 그지? 덩어리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한 게임 바둑에는 메인 메뉴에서 뭐 미디어, 강좌, 상점, 이벤트 뭐뭐가 있고 로긴 영역이 있고 뭐 입장하기가 있고 정보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자는 관심도 없지만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 사이트들 가면 뭐 싸게 나온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여기 있는 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이트 전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파악하게 하고 정확하게 어떤 정보 덩어리로 있는지 분리해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기능적으로는 여기서는 대국장 입장하기잖아. 또 하나는 뭐야? 대국장 입장하기 위해서는 로gin을 해야 된다는 거.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최신의 어떤 것들을 꼬시려고 하는 것들 또는 알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서브페이지 들어와서 한 게임 바둑의 미디어에 바둑 TV로 들어온 거야. 여기 바둑 TV로 들어온 거지, 그지? 한 게임의 바둑의 미디어에 바둑 TV, 바둑 TV. 자,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 한 게임 바둑에 바둑 TV에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바둑 TV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바둑 TV 보려고 이제 들어온 거야. 아까 메인 페이지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이 뭐 바둑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특정 사람 볼 때는 어쨌든 거기서 한 뎁스 더 들어왔다는 건 뭐야? 바둑 TV를 보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해당 서브 페이지에서 디테일 페이지에서는 뭐야? 바둑 TV에는 자, 최신 VOD, 대국 VOD, 강좌, 스페셜, 편성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요 해당 디테일 페이지 안에 또는 카테고리 페이지 안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뭐야? 이렇게 거의 글로벌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메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왔는데 얘네들이 뭐 여기 어디 그냥 휘쭈그리하게 막 정신없이 붙어 있으면 바둑TV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 카테고리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 중요한 건 뭐야? 이미 한 단계 들어간 뎁스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서 분명한 콘텐츠 분류, 묶어줄 거 묶어주고, 당연히 묶이니까 다른 거랑 분리되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영역을 시각적으로 보면은 블랙으로 두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화면이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꾸밀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최신 VOD다라고 했을 때 바둑 TV에 지금 최신 VOD에 있는 거야. 자, 이럴 때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인기 비디오로 나눌 것이냐 최신으로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지? 내용 구성을 바둑 TV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그러잖아. 최신 게임에서 최신 정보가 뭔지, 그리고 남들이 인기 있어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게 뭐지? 이거잖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분류를 해? 컨텐츠를.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만약에 뭐 멜론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뮤지션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위주로 또 선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둑 TV에서 최신과 대국과 강자 뭐가 있는데 이러한 분류된 것들 중에서 또 사용자가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비즈니스 측면으로 더 어필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분류를 해주는 것. 이런 작업들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필수 기능들 있지, 그지? 자, 메인 페이지에서도 있었지만 계속 뭘 요구하고 있어? 로그인과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바둑 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필수 기능이잖아, 이건, 그지? 로그인을 해야지 아이템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이템 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둑 대국시로 들어가게 해서 바둑을 두게 해서 이게 뭐 고스톱이라고 하면 올인하게 해서 뭘 사게 하고 더 강력한 아이템을 사게 하고 이런 비즈니스 전략들이 다 숨어 있다. 근데 요거는 비즈니스 전략이고 요건 뭐야?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두 개의 밸런스를 계속 매칭시키는 거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분류한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세부 페이지는 사이트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만 보자고. 모든 페이지의 한 페이지는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자, 헤더, 컨텐츠, 푸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헤더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건. 헤더의 영역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GMB 단위지, 그지? 그냥 GMB라고도 하면 돼. 헤더가 사실은 그냥 GMB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걸 헤더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부른다. 근데 어쨌든 페이지 구물으로 보면 헤더 에어리어다. 뭐 여기 안에 뭐 GMB 뭐 그 자체가 유틸리티 메뉴 로고 뭐 태그라인 뭐 슬로건 그지? 뭐 중요한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붙잖아, 그지? 자, 어쨌든 쉽게 말해서 헤더 에어리어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또 맨 밑에 항상 또 따라다니는 녀석들이 있지, 그지? 여기 이제 푸터라고 한다. 위도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는 사용성 때문에 항상 고정이 돼 있고 가만히 내려다보면 우리는 위에서 왔다 갔다 걸어서 그렇지 항상 모든 페이지 끝에는 또 항상 얘도 똑같이 붙박이로 붙어 있다. 거기에는 상단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사이트에 중요하진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지. 이걸 푸터 에어리어. 그 외에 헤더와 푸터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역을 컨텐츠 에어리어라고 한다.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구분하면 헤더, 컨텐츠 에어리어, 푸터 에어리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요 안에 컨텐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헤더 영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설계는 다 어디에 있어? 컨텐츠 에어리어의 설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